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경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한동훈이 관계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한동훈이를 조금 세게 좀 비판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거 한동훈이 이렇게 하고는 안 된다. 누군가는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이제 이 자유우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정도로 이제 한동훈의 문제 제기 방식,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 방식에 대해서 그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있다. 이 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한동훈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외형적으로 본다면 뭔가 지금 달라지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MB 대통령이 점잖게 한마디를 하신 거,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MB 대통령은 그야말로 정치 경륜면에서 뿐만 아니라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뭐 연쇄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경륜이 뭐 한동훈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상가집에서 30분씩이나 조용하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 메시지를 줬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형적으로 유경수 전에 육근영 이사장이죠. 유경재단. 여기 이사장이 이름을 제낀 거, 이거요. 뭐 의도하지 않았던, 뭐 의도했던 간에 요것도 상당한 좀 반성문을 쓰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나온 그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리고 이제 자기도 다 주변에 이제 정보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갖고는 내가 작전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미 이제 오래 전부터 한동훈이가 요렇게 윤 대통령하고 너무나 빨리 임기 중반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각을 세우고 차별화를 한다. 이거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 되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딱 잘라버리는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진심의 변화로 보기에는 아직은 아주 특정한 근거를 저는 아직은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책을 가지고 집권 여당이니까 정책을 갖고 국민한테 호소하고 야당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제 오늘의 발언을 보면은 일단 이제 숨 고르기 국면으로 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한동훈의 재고 뭐라고 그럴까요? 1등으로 최고위원 된 사람이 저 장동혁이잖아요. 장동혁이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은 좀 뒤로 빠지는 국면이고 친한계가 전면에서 공격했다, 또 낮췄다, 높였다. 요것들이 혼란전선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제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어제는 얼마나 친한계가 난리를 쳤습니까? 의총해, 표 대결해, 딱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오늘 장동혁이가 나가서 표 대결하면 안 돼. 그건 공멸하는 거야. 예, 사전에 추경호하고 원내대표가 좀 해결 좀 해봐. 예, 추경호하고 한동훈이가 좀 이걸 해결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또 꼬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들이 지금 여론의 추이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완전하게 반성의 자세로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고, 저도 비판을 계속 기본적으로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인데, 어차피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요 내용을 좀 더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친한계가 이렇게 짝 꼬리를 내리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아침에 조금, 근래 들어서 제일 제가 아주 불쾌했는데, 왜냐면, 보수 유튜브들을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수 유튜브들이 왜 나를 닦아냐? 대통령이 뒷배 아니냐? 요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럴까,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대드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얘기거리가 그렇게 없어요. 그 귀중한 시간에. 정말 한심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한동훈이 아직 훈련이 덜 됐다. 이 고시 공부를 해서 일찍 됐으니까 머리야 있고 능력이야 있겠지만은 그 고시 공부 딸딸 외워서 답안 쓰는 거하고 이 복잡한 정치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능력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다. 그 점에서는 홍준표의 말이 참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세게 내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일부 유튜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저는 그런 유튜브들 하나하나씩 제가 다 찾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고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이 연락 와요. 제가 아침에 비판했던 얘기를 많이 하더라. 다른 유튜브들도. 그런데 그렇게 한동훈이한테 당하고서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는 유튜버들은 이게 소신 있는 유튜브냐. 입만 달랑달랑. 예. 그야말로 스피커 역할만 하는 유튜브냐.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국가 현안을 가지고 논평한다고 유튜브 방송을 해요. 그런 유튜버들은 접으십시오. 예, 접어. 그렇게 소신이 없는 우리 보수 유튜버들은 접어라. 예,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꼭 망신이 뭐 앞에서 주먹질하고 얻어맞아야 망신입니까? 자기 비판한다고 욕하는 그런 한동훈을 놔두고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유튜버들 뭐 구독자 떨어져 나가는 게 겁납니까? 조회수 떨어지는 게 겁나니까. 뭐 돈벌이 하려고 지금 유튜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1%라도 기여하겠다고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저는 상당하도 봐요. 저도 그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유튜버들이 말이죠. 그런 그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서도 가만히 지르고 있을 수 있는 유튜버들은 여러분들 다 접으십시오. 접으십시오. 그런 유튜버들은요, 우리 보수에게 있으나 마나 합니다. 전혀 기여하는 게 없잖아요. 앵무새같이. 남이 써준 기사나 드립대 읽어 제끼고 앉아있고, 제목이나 격자리 갖고 낙신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예. 다른 사람 동영상 갖다가 드립대 틀긴 하고, 이런 유튜버들은요, 의미가 없어요. 전혀. 내 방송을 해야지, 내 방송. 소신껏. 예. 제가 뭐 남의 방송 얘기할 그런 뭐 형편은 저도 물론 안 되지만은 그런 분노가 또다시 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오늘 한 걸 보면요. 어제 최고위원회,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관련 세미나, AI 관련, 이 반도체 관련 이 행사, 이런 데서요. 여하간,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정책을 얘기합니다. 진작에 그렇게 나왔어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본다면, 김건희 여사의 악마와 윤석열 대의 탄핵을 기름을 치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다. 그 데이터가 다 나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반성을 철저히 하라. 그러면 한동훈이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뭐라고 얘기하면서 달라졌는지.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반도체 요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것은 이제 고동진, 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반도체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의 무상향 성장의 키포인트는 AI와 반도체다. 옳은 얘기죠. 그래서 당이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법에 국가의 전폭적 지원 조항이 바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예. 자, 그래서 이제는 드라마틱한 성장에 우리가 이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과실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좀 하자. 예. 그리고 반도체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것이 반도체와 AI 혁명을 통한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얼마나 참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는 그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중요 이 어젠다에 대해서 야당도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했잖아요. 이렇게 진작에 나갔어야죠. 그럼 제가 한동훈이 뭐가 밉다고 한동훈을 비판하겠어요. 우리 당 대표인데 조금이라도 저도 수저를 하나 더 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동훈이가 좀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요 오늘 또 하나 이건 이제 반도체 관련 세미나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당정회의가 했어요. 당정회의에서도 또 옳은 얘기를 또 했어요, 많이. 예. 옳은 얘기가 뭐냐? 집권 1년 차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는데 요 나라를 다르게 하는 거. 그리고 2년 차에는 이제 개혁 과제 드라이브. 옳은 얘기죠. 이 분석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는 뭐냐? 금년 이제 3차. 3차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바로 뭐냐? 우리 윤석열 정부의 민생 입법 과제하고 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민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 이거를 점검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민생 중점에 앞으로 이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자. 그래서 예컨대 1인구 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거. 그리고 아이돌 봄지원 같은 저출생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는 이런 미래산업 육성 방안. 틈투세 배제와 같은 민생 살리기, 그리고 이제 이 의료 문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문제, 요거를 5개 입법 과제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경호도 말이죠.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이 정장해 할 때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데 더욱 매진하자.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당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 정책을 갖다가 책임감 있게 수립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집행해서 그야말로 국가 안전을 도하고 그리고 민생 경제 그렇죠 경제 성장 큰 마크로 예 요게 국가가 갈 길을 여당이 횃불을 두고 달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과거 지향적 여당에 대해서는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하고 오늘을 보면 한동훈이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속마음이야 저도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워딩을 보면 달라지는 것 같이 보이게 일단 언행을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매일같이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얘기, 저기 윤석열 얘기 빠면은 나오는 게 없었잖아요. 빅데이터 분석 딱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아침에 자세하게 그 통계표를. 그래서 조금 한번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한쪽에서 좀 불이 꺼지나 봤더니 또 다른 쪽에서 불이 켜지고 있어요. 그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럼 먼저 말씀드릴게요. 누구냐? 그래도 이제 우리 그 여권에서 지금 이제 이 그야말로 중진이죠. 중진. 예, 중진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오세훈, 그리고 부산시장을 하고 있는 박형준이, 그리고 이제 통일부 장관에서 지금 이제 5선인가요? 4선 하고 5선이지 5선. 권영세. 그다음에 전에 대표였던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나경원이는 참석을 안 했는데 입장문 성명에는 이름을 올렸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조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찬을 하고서 성명을 내놨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잘하자 이거죠. 잘하자.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 저는 내용은 좋아요. 뭐 내용은 뭐 용산에서도 잘 들어야 될 거고 우리 국민도 잘 아셔야 되겠고 옳은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내용에 틀린 얘기도 없고 그 워딩에도 뭐 그렇게 강하거나 그다음에 낮은 부분은 강하거나 그래서 돌출하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도 이제 이 정부를, 그러니까 지방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 대표도 했고, 그리고 뭐 권영세도 비대위원장도 했고,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성명에는 뭐 특별하게 제가 보길 때 아주 정리를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성명은 그거는 뭐 저는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관계없지만은 저도 뭐 정부에 있으면서 이런 거 많이 만들어도 보고 또 평가도 해보고 많이 해봤잖아요. 이 정도 되면 아주 수준급. 자, 그래서 그야말로 정권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 무게감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한동훈이가 언론에 대놓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뭐 국정원에서 항상 뭐 조용하게 비밀리에 작업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물론 저도 그 영향이 있겠죠. 항상 조용하게 얘기한 거. 커튼 뒤에서 일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그런 비밀주의, 보안주의를 저는 우선시하는, 저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이제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한동훈이를 비판하고 열받는 게 뭐예요? 아,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겉으로 대놓고 욕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당 한 명도 빼는 개딸들까지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야당은 이재명 같은 인간, 조국 인간, 이게 뭐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빨리 다 영창에 보내야 되는데 이런 인간들 개딸들하고 민주당 192명, 조국당 이재명이 욕하는 거 봤어요? 욕을 하더라도 욕의 수준이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김건희 여사랑 그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거하고 수준이 같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는 대놓고 세게 자주 이거를 제가 비판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5명이 아주 뭐 좋은 의견이라고 저 전제를 하고요. 얘기를 하더라도 참 이 정도 되면 청와대, 정진석이하고 소통 채널이 없겠어요. 윤 대통령하고 소통 채널이 없겠어요.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소통 채널이 없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있죠. 제가 보기에. 저도 이 사람들 하나같이 다 잘 알아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 예. 별로 하나하나 한다면 흠집 없는 사람은 없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사실 인물들이에요, 다. 그런데 방식이 지금 이렇게 한동훈이가 겉으로 불을 질러서 난 판국에 요거를 아침에 조찬까지 딱 해서 입장문 해서 언론에 내는 그 방식이 맞겠느냐. 이 사람들 생각이 다 있죠. 지금 마음은 콩만에 가 있어요. 급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요렇게 나온 이유는 지금 한동훈이를 때려갖고 쫙 올라오는 사람들. 우리 보수 우파들, 좀 센 우파들이 좋아하는 게 누구요? 홍준표. 그래도 홍준표 하나는 제대로 때리네. 그래도 저도 그래서 홍준표 매일 방송했잖아요. 저도 홍준표 뭐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솔직히. 근데 요즘 홍준표 하는 걸 보면 잘한다 이 말이에요. 소신껏 때리잖아요. 일관성 있게 때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다 대권 주자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예. 그 중에 제일 대권 주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람은 이제 오세훈이죠. 오세훈이. 그 나경원이는 이제 서울시장 또 나와야 되고, 박형준이 또 부산시장 또 나와야 되고, 예. 권영세도 사실상 대권 주자나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김기현이도 대권 주자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볼 때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 요 기회가 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언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내 목소리를 내자. 왜? 지금 여론이 떨어지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떨어지고 그 부정평가의 1위로 김건희 여사는 이름이 딱 세자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처음이잖아요. 처음. 예. 이러다 보니까 이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나의 존재 의미는 뭐냐? 한동훈 작전인 거예요. 이때 윤 대통령과 차별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뛰고 있는 거,
그런데 가만히 있어? 다 잠재적인 대권 주자인데, 예, 이거 또 당 대표 노리는 사람들. 이런 자기 이 정치적인 그 목표가 이제 제가 보기에 그래요. 요런 것들. 그래서 대통령과의 차별에 한 숟갈이라도 좀 얹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 홍준표와의 라이벌 경쟁에서 뒤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홍준표보다는 지지율이 뒤로 나오잖아요. 물론 뭐, 이제 오세훈이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 여론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예.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치인 뭐 몇 살씩 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다 나중에 쌓이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걸 했다고 봐요. 그리고 나경원이도 아침에 조찬에는 안 나왔지만 이름은 올려달라고 해서 이름을 올리게 된 것도 나경원이는 작다가 공인하는 자기 서울시장 노리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서 차별화가 안 되면 표가 안 나온다고 계산하니까 나경원이도 이름만은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아주 좋은데 방식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제2의 유승민 사태가 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똑같은 옳은 말 하더라도 방식을 달리하라. 정치는 저보다 수백 배 우위고 뭐 훌륭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이 지금 공개적인 그야말로 압박에 직면해 있잖아요. 압박.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말이 사실 맞아. 딱 이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겉으로 대놓고 그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 유승민이가 왜 욕먹어요? 대놓고서 각세고다가 얻어맞아갖고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이런 그 갈등 국면에서 이 갈등 국면을 우려하고 정부도 당도 좀 태도를 달리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도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 지금 오히려 정치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송구한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당 대표의 내분,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 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다. 예,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운동권 정치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 야당이 정권 정치에 몰두해 특검에 전념하다고 해서 여당마저 흔들리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여당답게 중심을 지키고 국민이 맡긴 권력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달라. 대통령실에서. 예. 그러면서 여당에 대해서는요,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현안 해결에서도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달라. 그리고 지금 정쟁에 국민의 삶은 없다.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발생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정치권이 그 문제에만 매몰돼 본질을 소리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통합의 정신과 합리적 대화의 복원에서 길을 찾아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임에 저기는요, 전부 과거에 개혁 성향의 소장파 모임이었던 새정치 수요 모임을 함께했던 인연을 계기로 해서 회동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나경원의 경우에는 개인 일정 때문에 조차는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이름에는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름은 올렸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은 뭐 점잖하게 균형 있게 그러니까 이제 시종일관 양비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바로 뭐냐. 내용은 아주 좋은데 이거를 지금 정진석이가 이런 거 잘하라고 정치권으로 가교육까지 좀 잘하라고 정진석이라고 하는 뭐 5선 6선짜리 국회의원 출신을 갖다 앉힌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이걸 갖다가 조용조용하게 할 수 있는데 불난 집에 또 부채질을 하려고 지금 이 관망하고 있는 그런 기회주의적 태도가 여기서 엿보인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은 조금은 제가 그런 점을 비판하기보다도요. 지적하고 싶다. 제 기준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당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느닷없이 지금 이제 친한계 대표 주자가 두 개예요. 저 장동혁이잖아요. 장동혁이가 오늘 언론에 나와가지고 언론에 나와서 의총의 찬반 표결은 피하자. 어제 뭐 김종경이니 신지원이 이런 친구들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표 대결하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세게 나왔잖아요. 요게 하루 만에 싹 다 달라졌어요. 하루 만에. 지금 하루 만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이는 이제 월요일부터 싹 지금 작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친한계는 하루는 세게, 하루는 약하게. 그러면서 여론의 반응도 보고. 그리고 왜냐? 지금 여론이 굉장히 민감해요. 여론 때문에 이게 표 대결하면 여론에서 이거 친한계, 이거 지나쳐. 해버리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 내려놔야 할 상황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대부분의 정치가
지금 저 정치권에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들도 이제는 이거 잘못한 게 이렇게 세게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잘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지금 어제 김정혁과는 다르게 의총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표결까지 가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당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다. 표 대결까지 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김상훈 정책의장도 사전에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합의 형식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요. 곽규택 수석 대변인도 지금 야당이 호응하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표현하고 난상 토론을 하기보다는 둘이서 적정한 논의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 두 사람의 합의 후 의총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익명을 원하고 있는 친하계 의원은요. 의총 표결까지 가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친윤대 친한 세결 대결로 내용만 할 뿐이다. 친윤계는 어디서부터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야, 꼼수 부리지 마. 우리는 의총에서 그런 거 표대결 안 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이제 추경호도 오늘도요. 좀 언론에 만나가지고 의총은 1일날 국정감사 종료 이후에 열겠다. 이거를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한동훈이가 패한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는 무슨 소리야? 11월 1일까지 못 기다려. 주초에 그냥 확 해버리자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 친한계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여권의 이런 여러 가지 동향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암살 위기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국회에 정보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계기로 해서 군부가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군부가 동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암살 위기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을 김정은이가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요게 이제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금년 들어서 110회로 작년 대비 60% 이상이나 증가했는데, 암살 같은 것을 우려해서 이 전파 방해 차량을 운영하고 통신잼이 그래야 이제 감축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드론 탐지 장비를 도입하고 그래서 경호 수위를 굉장히 격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는요, 김정은에 대한 독자적 우상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선친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이 우상화는 이제 중단을 하고 본인 우상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본인의 체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책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우상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주체 연호 같은 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뭐 김일성, 김정일 통일 이것도 싹 다 없애버리고 적대적 두 국가로 나가고 있고, 이거 전부 다 지금 선대와의 선대 이 우상화를 싹 다 깨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주액을 지금 이제 후계로 지금 삼고 있다는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주애가 이동할 때 보면은 김여정으로부터까지 안내를 받고 있다. 예.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의 안내도 받으면서 김주의 지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김주의 지위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김정은이가 그만큼 흔들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북한은요, 이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하고 ICBM 이 발사, 이 도발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정찰성 발사에 실패했는데 요거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선 이후에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고위 군 장성을 포함한 지금 북한 군인 간부들의 전선 이동 가능성이 상당하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게 군사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소통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러시아 파병 사실이 북한 내에 지금 퍼지고 있어서 굉장히 쩔쩔매고 있다. 예. 이러한 지금 이제 국정원의 정보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이제 한동훈과 친한계 움직임 중에 이제 특이한 거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심경의 진짜의 변화인지 전략상 전술상의 변화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친한리도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